현재 미중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신냉전 질서가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과 싱크탱크에서 중국의 패배를 점치는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중국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잘못된 경제보복에 나서는 바람에 중국의 패색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중국 소식을 주로 다루는 화교 매체인 에포크타임스는 미국과 서방 진영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에 놓인 중국이 기어코 자국의 앞마당으로 여겼던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거센 진출로 인해 패권을 상실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금융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중국 본토의 경제 상황이 최근 들어 악화일로를 거듭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던 중국의 투자가 나날이 급감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또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드니에 본부를 둔 유명한 로이 연구소는 최근 이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위 하락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21년에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공적 개발 자금은 39억 달러로 최고치였던 2015년의 76억 달러보다 훨씬 낮다. 하지만 미국의 화교 매체인 에포크타임스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들의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투자는 중국의 철수로 인해 남겨진 공백을 채웠다. 동남아시아의 중국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던 2015년에 중국은 전체 투자의 25%를 차지하는 이 지역 최대 단일 투자자였다. 하지만 2021년까지 중국 공산당의 점유율은 14%로 떨어졌다. 특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이 중국을 대체하는 최대 투자자로 올라서 있고 국가별로도 한국이 중국을 밀어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장 누적 투자액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누적 투자액은 지금까지 379억 달러에 달하는데 현재 한국 또한 무섭게 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조만간 중국을 추월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에 질세라 누적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넘었다. 독일과 미국을 비롯해 호주와 프랑스가 차례대로 85억 달러에서 54억 달러에 이르면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화교 매체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이처럼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은 단지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거나 중국의 안보적 이익이 급감해서라기보다는 중국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매우 가까울 뿐더러 중국의 무역과 국방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만큼 절대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큰 위기에 직면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중국의 부동산 개발 산업, 특히 거대 개발업체인 헝다의 장기적인 실패의 그림자를 강조하는 분석을 발표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한때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했던 이 산업이 가까운 미래 침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중국 건설 산업의 침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무역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고 급기야 그동안 첨단 기술 제품을 수입해왔던 한국과의 무역마저도 나날이 급감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쇠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사람들은 중국 경제의 다른 측면이 2023년 초 급속한 가동 이후 크게 둔화되었음을 발견했다. 최근 조사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5월에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 약 7.5% 감소했다. 국내 경제활동에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인 수입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가까운 교역군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 20.8%나 감소했다. 중국과 전 세계에 판매되는 대부분 제품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수입은 1년 전 수준보다 15.5%나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중국의 원자재 수입 또한 급감을 거듭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전력 생산의 중요한 석탄은 이미 지난 3월부터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중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여실히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화교 매체인 에포크타임스는 현재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수출은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중국의 경제적 위상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까지 순식간에 붕괴시키고 있고 이에 덩달아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동남아시아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그중에서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화교의 경제 영향력이 가장 큰 말레이시아에서 최근 중국과의 1대1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글로벌 경제 불황의 배경으로 인해
중국이 이미 하향 조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인 5%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 공산당이 단기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이전의 지배적 위치를 되찾을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최근 인도마저도 한국과의 협력을 원동력으로 삼아 기존에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일순간에 거머쥐는 상황마저 벌어지면서 가뜩이나 파국위기에 직면한 중국 정부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일 미국의 경제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에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해마다 경이적인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점차 중국 경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을 자처해왔던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2022년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경제의 탈중국화를 더욱더 심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서유럽으로의 심각한 에너지 흐름 감소로 인해 하나의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그동안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왔던 서방 진영이 러시아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만큼 오늘날 서방 진영과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 또한 앞으로 유사시 대만을 침공할 경우 공산품과 천연자원의 공급을 중단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미리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발표한 데이터만 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유출액이 총 1,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1,800억 달러 수준에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 순유입이 제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근본적인 경제 성장은 약 3%에 불과하므로 서구 기업들이 수십 년 전 중국에 몰려들 때와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 더군다나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갖은 목리마저 부리면서 정작 중국 기업들마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중국 내 민간 기업에 대한 단속, 특히 일부 외국 기업에 대한 그의 개입은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중국 기업들도 변경된 인센티브에 대응하는 기업 중 하나이며 경우에 따라 지정학 및 잠재적인 제재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생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치열한 가운데 흥미롭게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막강한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는 인도가 새로운 글로벌 제조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단행한 현대차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도 시장을 재빠르게 석권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인도에서 전기자동차를 위한 생태계 구축을 돕기 위해 2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 매체는 인도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여러 산업 기반을 인도에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제조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매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이 쌓아올린 다자주의와 상호회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른바 전랑외교를 앞세워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력 시위와 갖은 경제보복에 나섰던 중국 정부가 마침내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으로 인해 자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자가당착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 가운데 평화와 번영을 이뤄왔던 구동존이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외교 노선을 강요해왔던 중국 정부의 그릇된 행태가 오늘날 되돌이킬 수 없는 큰 난관에 봉착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